부약한 거다. 억강부약. 힘세고 많이 가진 사람들을 좀 절제, 억제시키고 힘없고 덜 가진 사람들을 부양해서 같이 잘 살게 하는 것이다. 그게 힘센 사람 마음대로 하는, 힘센 존재가 마음대로 하는 정글이 아니라 그야말로 문명이 있는, 문화가 있는 인간 세상인 이유죠. 여러 가지 얘기도 있습니다. 뭐 제세 이완이, 홍익이한이, 뭐 홍익인간이 두 개 있지만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억강부약입니다. 이런 거다 박수 쉽게 되게 뭐야 막. 감사하고요. 근데 이 억강부약이 이 정치의 원리여야 하는 이유는 사실 지금 뭐 방송하고 단순하죠. 사람은 욕망의 존재입니다. 뭐 누구나 그걸 부인할 수 없죠. 사람들은 자기가 좀 잘 되고자 하고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기를 바라고 사실은 다른 사람 걸 좀 뺏고 싶기도 해요. 근데 이거를 나쁘다고 하면 안 되죠. 원래 사람이니까. 근데 이거를 권장할 수는 없는 거고 개인은 원래 욕망의 존재니까 애도 많이 낳아야 되고 뭐 많이 쌓아놓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욕심을 가지는 건 당연한 건데 문제는 자기 욕심대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가만 놔두면 결국은 힘센 사람이 그 힘센 걸 이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자신은 빼앗고 착취하고 또 쌓게 돼요. 쌓기 위해서 뺏어요. 심지어. 그게 이제 사람의 본성이기도 한데 문제는 우리가 함께 모여 사는 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서로 다 귀한 존재니까. 사람은 우주의 무게를 가진 존귀한 존재이거든. 그 한 사람이 사라지면 그 우주는 사라지는 거죠. 내가 귀한 만큼 내가 이 세상에 나서 목숨을 잃어서 자연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나에게 세상은 없어지는 거죠.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런 존재라는 걸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살아야 되고 그런데 그 함께 사는 게 잘 안 되니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고 공동체에서 권한을 좀 떼어서 저희 권력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또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도 내고 그래서 이걸 유지 운영하는 게 곧 정치거든요. 뭐 어려울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의 제1 기능은 제1 역할은 뭐 다른 대단한 거 말고 잘 살게 하고 뭐 다 말고 진짜 제일 근본은 함께 살 수 있도록 강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약자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다. 그게 정치의 본령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 역사를 통해서 매번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욕심쟁이들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이렇게 많이 가르치고 강제하고 하는데 이 정치 행정이 원래 그 역할을 하라고 했더니 가끔씩은 이 인간들이 이 강자하고 손을 잡고 강자가 하는 그 약탈 행위에 동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건 가만 놔둬도 이게 강자들이 약자를 자꾸 뺏어가지고 나 억석 가지고 있다고 야 100석 채워봐야지 이러면서 남들 그 한 대박 가지고 있는 거 막 절반 막 뺏어가고 이러거든요. 그래가지고 100석 채우고 장부에 드디어 세 자릿수가 됐다 이러고 막 즐기는데 그걸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엄청나게 고통을 겪는 겁니다. 근데 이걸 통제해야 될 권력이 이 강자하고 손을 잡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게 부정부패죠. 이 강자하고 손을 잡고 이 강자를 억제해야 될 자들이 강자한테 힘을 몰아주면서 다수의 약자들한테 뭘 뺏거나 착취를 시작하면 급속도로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부정부패고 그게 무능한 정부이죠. 못 막는 건 무능한 거고 같이 해먹는 거는 나쁜 정부입니다. 근데 이 경향이 계속 확대되면 결국은 나중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해버리든지 아니면 정말로 혁명적 변화를 겪게 됩니다. 두 가지 선택이 남죠. 하나는 다시 공평한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이 힘이 결국은 무력적으로 나타납니다. 폭력적으로. 그래서 체제가 아예 통째로 바뀌어버리죠. 옛날에 왕조가 교체되거나 뭐 그런 것들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사회를 좀 더 정상적인 사회로 만들려면 이 기득권자들의 기득권을 통제해야 되고 이 기득권자의 기득권을 통제할 수 있는 정부, 행정, 정치 이것들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대한민국 한반도 역사에서 보면 이 잘못된 구조에 대해서 치열하게 계속 싸워왔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가깝게 조선말에 기억하는 것이 바로 동학농민혁명이죠. 이 전북이 동학농민혁명의 본거지죠.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 느끼나요? 네. 별로 아닌 것 같은데 목소리가. 자부심 느끼세요? 네. 이거 정말로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죠. 제가 어릴 때는 동학난이라고 교과서에 써져 있었어요. 그죠?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동학난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동학혁명이라고 써져 있습니까? 운동으로 썼어? 아니 혁명까지 못 갔어요? 아 농민운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 죽창 세스랑 낯들고 싸워서 수십만이 죽었는 걸 운동이라고? 역기운동? 지금은 혁명으로 되어 있겠는데. 그거는 혁명이 맞죠. 실패했지만 절반은 성공합니다.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기 전해에 아마 이 정읍 익산 지역에 그게 있었던가 봐요. 오지영인가 내가 오면서 뒤져보니까 오지영이라고 하는 농민 지도자가 있었고 그게 1892년 3년 뭐 그때 농민들이 모여서 관할을 습격해가지고 그 군수를 잡아가지고 아마 당시로 관찰사 그때 가서 넘겨주고 막 그랬던 일이나 봐요. 농민혁명의 첫 뿌리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뭐 그 후에 동학 농민분들은 엄청난 수가 학살당하고 결국은 이 나라는 일본으로 강제 합병되고 말았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언제나 이 소위 민중들이 싸우지 않으면 언제나 이 가진 자들과 가진 자를 비호하고 또는 가진 자와 손잡은 자들로부터 당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대 일본이 강점한 후에도 또 우리가 싸웠죠. 사실 그 이전에도 뭐 예를 들면 임진왜란이 벌어졌는데 이 나라를 지배했던 왕, 그 다음에 뭐 귀족, 이 사람들 뭐 했어요? 보따리 잘 다 도망갔어요. 누가 싸웠어요? 우리 민중들이 싸웠죠. 그리고 이기고 나니까 일본이 물러나고 나니까 결국은 또 그 싸웠던 의병장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학살당했습니다. 혹시 이거 남겨놨다가 자기 체제 도전할까봐 이런저런 죄명 붙여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 후에 열심히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이기면 안 돼. 이기면 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이순신 장군이 왜 그 도망가는 놈을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총을 맞아 죽었을까? 그 사실 안 쫓아갔는데 갔는데 그에 대한 뭐 역사적인 해석도 다양하죠, 그죠? 거의 일부러 죽었다. 어차피 돌아가봐야 죽는다. 그 전에 이미 뭐 삭탈반직 당하고 이미 한번 제거당할 뻔하다가 감옥에서 고문하고 죽을 뻔하다 겨우 다시 살아나가지고 백의종군했다가 도저히 어쩔 수 없으니까 다시 이순신을 중용해가지고 수군들 중심으로 일본을 이기고 나니까 전국적으로 영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선조 입장에서는 이거 가나다가는 역성혁명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제거되고 죽는 건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지만 결과물은 다시 왕조가 차지했고 일본이 강점하게 될 때도 우리 의병들이 열심히 싸웠고 3.1 이것도 교과서에 3.1 운동이라고 써져있죠. 그 수만 명이 죽고 다치고 잡히고 이런 게 그게 운동입니까? 그냥 그 만세하고 말았어요. 싸운 거죠. 3.1절 3월 1일 이후에도 그게 몇 달 동안 계속됩니다. 몇 달 동안 전국적으로 계속 확산되고 엄청나게 많은 수가 잡히고 죽고 그런데
그것도 3.1 혁명이죠. 3.1 혁명. 근데 실패했지. 그러나 3.1 혁명을 이어서 결국은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임시정부를 따라서 우리가 만주 벌판의 그 삭궁 속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온 재산 바쳐가면서 목숨 바쳐가면서 치열하게 싸웠고 물론 뭐 바로 그것 때문에 독립이 됐다면 우리가 분단도 겪지 않았겠지만 결국은 서구 열강의 힘으로 우리가 해되고 나니까 그 결과를 우리 민중들이 차지한 게 아니고 누가 차지했습니까? 일본에 부역하고 나라를 팔아먹었던 자들한테 홀라당 뺏겨버린 거예요. 네? 이승만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 되게 안 좋아합니다. 이건 나중에 분명히 분쟁이 발생하겠지. 저는 대놓고 얘기해요. 이승만은 무슨 국부 얼어 죽을 그거 아니고 사실은 독립운동할 때 말이에요. 이 사탕수수밭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정말 반노예 생각을 하면서 그 번 돈 중에 일부를 떼서 독립자금이라고 보내놨더니 그 돈 가지고 술 먹고 놀고 이상한 짓 하고 짓 하다가 여자 문제에 대해서는 반론도 지가 얘기하지 않기도 하고 아주 술 먹고 논 건 확실해. 횡령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당한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아시나요? 안 믿어. 탄핵해서 아니 여러분 지금 박근혜가 처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박근혜 두 번째. 첫 번째 탄핵한 사람이 누구냐면 임시정부에서 이승만이었어요. 맞습니다. 모르시네 반응이 없는 거니까. 안 믿어. 맞죠? 그러니까 이미 그때 우리가 알아봤어야 되는데 원래 한번 겪으면 다음에 똑같은 경험을 다시 하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임시정부에서 탄핵을 당해가지고 쫓겨난 처음 대한민국 정부의 수반이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것까지만 하는 게 아니고 외교한답시고 미국의 정계 이런 쪽에 워낙 가까우니까 단독 정부를 수립하죠. 그러나 이 사람이 누구를 썼냐면 그럼 독립군을 써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하고 같이 진짜 상해든 어디든 고생하던 동지들을 주요한 국가 운영의 책임자 쪽으로 써줘야 되는데 그걸 한 게 아니고 노덕수리 같은 일본군 장교 출신들 방송하고 이런 사람으로 군, 경찰, 관료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일본에서 사법시험, 사법고시, 행정고시, 고등고시죠. 고등고시 사법고 이런 거 봐가지고 좋은 자리에서 정말 누리던 사람들을 다 복권시켜가지고 새로운 대한민국 정부의 중용화. 그러니까 김원봉 같이 이렇게 맨날 폭탄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겨우 해방됐다고 좋아가지고 서울 왔더니 노덕수리한테 잡혀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다시 종로경 쳤었나로 기억하는데 그거 잡아가가지고 있어야 하면 뺨을 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노덕수리가. 네.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싸워서 나 잡을 줄 알았지? 나 이렇게 다시 되돌아왔다? 너 이리 와. 내가 반드시 잡아가지고 감옥 보낼 거야. 그래서 뺨을 뗐다는 거예요. 그 김원봉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예? 결국은 북한으로 가버렸어요. 더러운 나라이고. 그냥 폭탄이라는 하나 던지고 가지 왜 그냥 간다는 모르겠어요. 어차피 하는 건데. 그죠? 던지고 가지. 가는 길에. 그런 건 좀 아깝죠. 그래서 어쨌든 이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 세력들이 이 대한민국 정부를 장악하고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네? 일본에 의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역시 버르장머리 어디 가겠어요. 세상 사람 우습게 알고 대한민국이라는 정부는 자기의 놀이터고 국민은 지배 대상일 뿐인 이승만의 시각에서 봤을 때 국민의 생명이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많은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 그 중에 제일 나쁜 짓을 저지른 게 딱 북한이 남침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온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겁니다. 온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했죠. 무슨 거짓말? 서울을 사수합니다. 오전에 징적해서 점심은 어디서 먹고 저녁은 어디서 먹고 나는 서울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디 내가 성경을 하나 아니에요. 예전에 되돌아왔어요. 예전에 와가지고 이야기가 안 되겠다. 저 개돼지들한테 그것도 말은 해줘야 되겠다. 이미
한강철도는 끊어버렸고, 그러면서 그때 방송을 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서울 사수, 이 방송을 나 지금 서울에서 생방송한다고 거짓말을 치고 대전에서 방송한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 서울에 남아있는 사람들 피난을 못 간 거 아닙니까? 한강철도를 끌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북한군들은 뭐 신속행민들도 밀고 들어와서 서울을 점령을 하고 나니까 북한군이 와서 이 사람들을 시켰을 거 아니에요. 야, 저기 가가지고 저 길 좀 팔아. 길 좀 내라. 그럼 네. 해요. 아니, 쏴 죽이는데? 그래가지고 야, 저기 가가지고 그 이름 부르고 밥 좀 해라. 그럼 밥 해야지 어떡할 거예요? 안 죽는데? 이렇게 된 사람들을 우리가 서울 수복한 다음에 다 찾아내가지고 너 그때 삽질 있지 너. 너 밥 해줬지? 부역자 잡아다 다 죽여버렸어요. 자기 잘못으로 지금. 이거 말고도 무슨 보도연맹이니 이렇게 죽은 사람이 얼마입니까? 사람 목숨 알기를 너무 우습게 해요. 결국은 4.19 혁명도 쫓겨나죠. 4.19도 너무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치열하게 싸웠습니까? 그래서 그 쫓겨내고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러고 있는데 이게 또 사고가 나버려요. 박정희가 탱크를 몰고 나타난 거예요. 이 박정희가 뿌리가 뭡니까? 일본군 장관, 일본군 장관. 다카키 마사오예요? 근데 이름을 2번 바꿨다는 얘기 있던데? 2번째 바꾼 이름이 뭐예요? 호카모토? 하도 이름이 많아가지고 헷갈려. 일본 이름도 하나만 짓지 뭐 2개씩이나 해가지고 꼭 외우게 만들어. 2번을 바꿨다는 거죠. 천황한테 혈서 쓰고 독립군 애를 잡는 일 하고 있다가 해방되니까 얼른 국장을 바꿔 있고 다시 국방군으로 국군으로 편입돼가지고는 자, 뭘 했냐면 이 사람 빨갱이였잖아, 그죠? 진짜 진정한 종북 아니었나? 진정한 종북의 진정한 빨갱이. 나는 아니에요. 괜히 저 같은 사람 빨갱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 정확하게 북자는 맞는데 경북 사람이요. 종북 아니고 경북 안동이 제 고향이니까 경북 사람인데 이 자들이 결국은 이 매국 세력, 분단 세력, 이 자들이 학살 세력, 이 자들이 얼굴만 싹 바꾸고 나타난 거예요. 근데 박정희가 또 다시 대한민국을 장악을 해가지고 근 20년 가까이 자기가 죽이고 싶은 사람 다 불러다가 너 간첩이지? 아닌데요. 간첩 맞잖아. 인정할 때가 때린 다음에 인정했다. 그래가지고 사형. 이렇게 죽은 사람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자기 권력을 주죠. 그래서 결국은 또 이 사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 근데 이 박정희에 대한 평가가 아주 다양한데 공이 7이고 과가 3이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공이 전혀 없게 하겠어요. 이만큼 있겠지. 네? 인정해. 그런데 과가 훨씬 많은 사람이죠. 보통은 우리가 경제 성장을 놓고 박정희가 엄청난 기여를 했다. 인권 침해도 하고 나라 국법 질서를 막 어지럽히고 지 마음대로 나라를 지배했던 이런 비민주적인 독재는 잘못했지만 경제 성장에 대해서 기여했기 때문에 인정하자라고 보통 얘기하죠. 여러분도 그 대부분 동의한 분들 많죠. 여기는 아니에요. 내가 안 해요. 그럼 내가 말을 좀 편하게 할 수 있겠네. 내 얘기는 돌 맞을까봐. 돌 던지면 맞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죠? 예. 누가 전진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공산권과 자본주의 세계, 자유세계라고 하는 데가 대립을 하고 있을 때인데 이 양쪽이 딱 부딪히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어디? 독일. 베트남은 좀 직접 아니고. 일본. 한국. 여기가 아주 첨예하게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다 특징이 있죠.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요. 미군이 주둔한 소위 자유세계와 공산세계의 충돌 지점. 근데 여기를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살아야 되겠지. 그래서 전 세계의 서구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뭘 했냐면 보통은 제3세계는 넌 농업이나 해. 네? 너는 하청이나 해. 라고 해서 그걸 구조를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 딱 이 세 군데 독일, 일본, 한국은 예외를 본 거예요. 예외를.
지원을 해주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면 이게 통통하게 살을 찌고 나야 막기가 쉬워. 그래서 일본과 독일과 한국을 예외적으로 집중 지원해 준 겁니다. 원조부터. 예를 들면 뭐 무역이나 뭐 등등해서 막 특혜를 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 독일, 한국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박정희가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이 3개국을 비교해보면 사실 다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기 똑같은데, 어디가 제일 못해요? 아무도 못해죠. 그 중에서도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재벌이라고 하는 거 희한한 걸 만드는 거예요. 재벌이라고.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제일 심각한 문제는, 제일 문제 딱 드러난 건 일단 박근혜죠, 그죠? 뭐 진짜 대책이 없잖아. 솔직히 우리 막. 오늘 그 얘기 안 하기로 했어. 어차피 다 하는 거 그냥 내 입만 들어오셔서. 요거 말고, 그 다음에 뿌리가, 자, 그 몸통이 뭐예요? 몸통이 새누리당이죠. 요거는 운 좀 나야 돼. 근데 아직은 박근혜부터 떼낸 다음에 순서대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새누리당 우리가 작사를 한번 내려야 되는데. 근데 이 새누리당도 전부냐? 아니죠. 뿌리가 있어, 뿌리가. 변하지 않는 뿌리가 뭡니까? 재벌. 바로 삼성 등을 포함한 재벌들이에요. 이 재벌은 그냥 할배가 죽어도 아버지가 죽어도 손자가 다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세금도 안 내. 요거 그냥 보셨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원래 상속을 받으려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세금을 낸 게 아니라 여러분이 대신 도와줬어. 이 중에 국민연금 드신 분. 축하합니다. 이번에 뜯긴 거. 이번에 주식형 펀드 가입하신 분. 별로 없네. 다 들어봐요. 여러분도 축하합니다. 듣기셨어요. 삼성이, 이 사람은 제일 모직 주식밖에 없는데, 근데 이게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물산의 주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삼성물산을 먹으면 그 4% 지분을 가지고 삼성전자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럼 재벌 총수가 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근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뭘 했어요? 삼성물산 주가를 확 떨어뜨리고 제일모직 주식을 확 올린 다음에 합병을 탁 해버리니까 하나도 없던 삼성물산 주식이 16%로 확 늘어났어요. 근데 이거를 다른 주주들 뭐 엘리엇인지 뭔지가 다 반대를 했는데 국민연금 대한민국의
억강부약한 거다. 억강부약.